안녕하세요. 메디올 김채원입니다. 지난 메디올 2화에서는 혈액투석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때 당시에 혈액투석을 준비 중인 많은 환자분들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환자분들이 주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콩팥병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콩팥의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진 결과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신장내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요. 콩팥 기능이 저하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원인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는 콩팥병의 진행을 늦추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다른 합병증 위험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신장내과 진료를 보기 전에 몇 가지 준비 사항이 있는데요. 첫째, 예전에 콩팥 관련 검사를 해둔 결과나 치료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신장내과 진료를 볼 때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급성으로 악화되었는지 만성적으로 나빴던 것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3개월이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혈액검사 결과를 잘 챙겨두신다면 나의 콩팥 기능이 최근에 급성으로 나빠졌는지 아주 옛날부터 만성적으로 병이 있었던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둘째, 최근에 발생한 증상들을 정리해서 진료에 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소변량의 변화, 부종, 피로감, 식욕 저하 같은 증상들은 콩팥 기능의 저하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리스트들을 준비해 가세요. 특히 내가 최근에 복용한 약물들은 신장 기능을 떨어뜨린 원인이 되었을지 판단하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주치의 선생님께서 약물 상호작용을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가족력과 생활습관 정보를 준비하세요. 직계 가족 중에 다낭성 신질환이나 사구체 신염, 루푸스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식사 습관, 운동 빈도, 흡연이나 음주 습관도 콩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 전형적인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피곤하거나 몸이 잘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특별한 증상 없이 검진을 통해 우연히 콩팥 기능의 저하가 발견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따라서 콩팥병을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평소 소변에 혈뇨나 거품뇨가 있는지 살펴보고요.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콩팥 검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콩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요,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한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콩팥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조혈 호르몬을 생성하는 것인데요. 콩팥 기능이 떨어질수록 조혈 호르몬 생성이 저하되어 빈혈이 발생합니다. 빈혈 수치로 대표되는 혈액의 헤모글로빈은 조직으로 산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조혈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고 식욕 부진이 동반되며 전신 염증 반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직으로 산소 전달이 부족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며 추위를 많이 타게 됩니다. 심한 경우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빈혈은 콩팥 기능이 나쁠수록 심하게 나타나지만 당뇨병으로 콩팥이 나빠진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심한 빈혈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서 인과 같은 유기질이 축적되어 피부 가려움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혈액 내 인수치가 상승하는 고인산혈증은 피부 가려움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콩팥 기능이 저하된 환자가 가려움증을 심하게 느낀다면 혈액 내 인수치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수치가 높다면 식이요법이나 인결합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쉽게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려움증이 심해지기도 하므로 목욕 후 반드시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좋습니다. 보습제만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피부과나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5번째, 피부색의 변화도 콩팥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콩팥의 노폐물 배설 기능이 저하되면서 노폐물이 축적되면 피부색이 검게 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곤함, 피부 가려움, 피부색 변화, 식욕 부진과 같은 증상들은 콩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나타나게 되며 콩팥병의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특이한 증상이 없습니다. 특히 몸이 붓는 증상은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서 투석이 필요한 상태에서조차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인 질환과 상관없이 콩팥병 말기까지 무증상인 상태로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다면 조기에 콩팥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콩팥병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표적인 초기 증상으로 혈뇨나 거품류와 같은 증상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부종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통해 콩팥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검사는 혈뇨나 단백뇨가 보이는지 확인하고요. 혈액검사에서 혈청 크레아티닌이나 혈청 크레아티닌을 바탕으로 계산한 추정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은 국가 건강검진 주기에 맞춰 제때 검사를 받고요.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진단받은 시점부터 콩팥 기능의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이상이 없다면 매년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로 콩팥 기능의 이상 여부를 팔로우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팥병이 진행되어 빈혈이 생기면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르거나 빠르게 걸을 때 가슴이 답답한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빈혈뿐만 아니라 부종이 심해지고 폐에 물이 차서 발생하는 폐부종으로 숨이 차고 특히 누웠을 때 호흡하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콩팥병이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심장병에서 비롯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장질환의 경우에는요, 안정시보다는 움직이거나 계단을 오를 때 증세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심장내과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콩팥병의 특징 중 하나가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균 감염으로 인한 급성 신우신염, 혈액순환 장애로 발생하는 급성 신장경색, 그리고 부종을 동반한 신증후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콩팥병과 이로 인한 콩팥 기능 감소는 증상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콩팥 기능이 나빠진 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우연히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심지어 콩팥 기능이 거의 상실되어서 투석 직전에서야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검사에서 혈뇨나 단백뇨와 같은 이상이 있거나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되었다는 판정을 받은 환자분들은요, 뚜렷한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신장내과 진료를 받으면서 콩팥 기능이 악화되지 않는지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콩팥 기능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불편한 증상이 없더라도 콩팥병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콩팥 기능이 나쁠수록, 단백뇨가 많을수록 검사를 자주 받아야 하고요. 콩팥병의 악화 여부와 악화 속도를 제대로 추적해 나가야 합니다.